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달라스 요즘에는 은근히 이제 달라스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유튜브로 보셔가지고 네. 여기 달라스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진짜 네. 좋은 날씨가 이어져서 그러게요. 아침에는 정말 상쾌하더라고요. 와, 정말 날씨 좋습니다. 네. 아름다운 달라스의 가을날. 가을 하면은 또 이제 최현준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야구 팬이니까. 네. 또 이제 가을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또 가을 야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사계절 중에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까? 이 그래요? 가을 되면 가을이 사실 가을이 스포츠의 계절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더 좋은 것도 네, 있어요. 네, 네. 특히나 이제 야구 시즌, 포스트 시즌이 맞아요. 열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유럽 축구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풋볼 같은 경우는 시즌이 또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스포츠 시즌인데, 이제 그런 종목들 외에 지금 사실은, 경기가 없는, 네. 남자 축구 대표팀이 이번 주에도 역시, 요즘에는 왜 이렇게 저희 스포츠 톡톡에서 계속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좋은 걸로 얘기하고 싶은데, 저도. 시끌합니다. 네. 지난 24일이었죠? 축구협회가 어쩌다가 국회까지 갔습니까? 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게 다음 달에 국감이 예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이번 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까지 나서서 사연임을 해도 정명규 회장, 사연임을 해도 문체부 차원의 정부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승인하지 않겠다까지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현안 질의, 네, 위원회 문체위 위원회, 네, 이게 출석을 했는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 이인생 기술총괄 이사가 나섰고요. 그리고 지난 6월 갑작스럽게 사퇴를 했던 정혜성 전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장, 그러니까 당시에 새로운 신인 감독 선임을 위해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이끌던 당사자였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참석을 했고요. 박문성 해설위원이 참고인 자격 등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는 등 한 10시간 동안 네, 문체위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거 참, 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실 좀 씁쓸한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네. 자, 이 스포츠 더군다나 이제 가장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갖는 축구협회 이 대표팀 축구 대표팀 문제로 이렇게 시끌시끌한 적이 있었나?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국민 욕바지가 된 그런 이웃의 상황인데 네. 사실 좀 걱정을 하면서 봤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난번에 왜 선동열 야구 감독 네. 나와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좀 제가 그 얘기를 좀 했죠. 수준 네. 이하의 질문들 네. 막 네. 의원들이 이런 거 보면서 이렇게 야구나 스포츠를 네. 전혀 이해하지 못한 맞아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 이 현안 질의에서는 그래도 의원들이 좀 여론을 의식했는지 좀 공부를 한 느낌이 좀 있었고 얼토당토한 질문은 사실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안에 맞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네. 보고 처음에는 이런 현안 질의에서 과연 어떤 것들이 밝혀지고 뭐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좀 냉소적인 마음이 사실 더 많았는데 네. 어찌됐든 이번 이 현안 질의를 보면서 하길 잘했다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기는 잘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국회까지 갈 문제인가? 네, 그렇게 생각한 국회의원들이 게 제대로 솔직인데. 질문을 할 네. 것인가? 뭐가 사실은 이제 괜히 망신 주기만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었죠. 네.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진 않았어요. 이번에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봤는데 축구협회의 문제가 그래도 여실히 좀 민낯이 드러난 시간이었다. 네. 그래서 문제점은 확실하게 사람들이 공감하게 됐고 왜 정몽규 회장이 사연임 해서는 안 되냐는 당위성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확실히 불공정했고
무원칙했구나. 확실히 문제가 있었구나. 사실 네.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이게 뭐가 문제였던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한테 확실히 문제는 있었던 거구나. 네. 이런 그리고 확실히 이게 이 독재가 돼서는 이 어떻게 이렇게 장기화 한 사람이 한 단체를 10년 넘게 이끈다는 거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네. 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이런 현안 질의가 저는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뭐 그 현안 질의의 목적에 대한 성과는 있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문체위를 보면 현안 질의를 보면서 사실은 뭐 속시원히 해결이 됐다거나 뭔가 사실 이렇게 뭐 그렇기는 어렵죠. 네. 답이 나온다거나 그런다기보다는 오히려 본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자, 갑자기 그 때가 떠올라서, 네. 볼 때 약간 그 뭐랄까요. 오히려 좀 화가 더 났다고, 복창을 터뜨렸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이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대중에게 말을 많이 노출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정몽규 회장이 이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무슨 질의에 대해 정말 속 시원히 대답을 한 경우가 한 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말을 더듬고 당황하고 네. 정말 이런 다 참모들이 준비를 해줄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를 하자. 그런 준비가 없었던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아예 준비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어떻게 말을 못할 수가 있을까? 준비가 안 됐을까? 사안에 대해서 아예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느낌?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몽규 회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각각의 다르긴 했습니다만 네. 다들 지금의 왜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날린지 이것이 왜 국회 문체위 와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 문제의식은 다 없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왜 있지? 이 느낌이에요. 네. 내가 누군데 내가 왜 너네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그쵸. 이런 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난리야?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을 내가 굉장히- 뭘 잘못했다고 네. 이러는 거야? 실제로 이런 발언들도 보면은 정몽규 회장도 약간 뭐 그렇게 이렇게 논란이 된 것은 죄송하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뭐 잘못되진 않았다.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이렇게 난리인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 이렇게 것 뭐 또 스포츠 단체 협회의 감독 선임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온 국민이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까지 샅샅이 파헤치고 하면은 앞으로도 스포츠 단체들 곤란하다라고 이렇게 피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느낀 게 이거는 그 참모진이 제대로 여론을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정몽규 회장한테 네. 그렇게 정말 쓴소리가 들어가고 이 현안에 대해서 명확한 이런 판단을 하도록 얘기가 들어갔으면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아니면 이제 얘기가 들어갔더라도 뭐 이제 시끄러워도 그냥 우리는 갈 길을 간다. 네. 사실 네. 정몽규 회장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들어선 게 2013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1년째 네. 좀 3년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막 축구협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논란이 된 게 처음엔 안 그랬어요. 근 2년 일이란 말이에요. 네. 2년 동안에 뭐 클린스만 전 감독 이게 선임하는 과정서부터 이제 문제 불거지고 또 파리 올림픽에 축구 대표팀이 진출 본선 진출을 못했죠. 10회 연속하다 못한 거 그거면서 이제 그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네. 홍명보 감독 안 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외국인 감독 이름이 오르내렸다가 결국은 돌고 돌아 홍명보로 다시 가고 뭐 그 전에 이제 황선홍이나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컸던 게 파리올림픽 지금 나가야 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 수장인 황선홍을 굳이 임시감독까지 앉혀가면서 그러니까 안이하게 판단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축구협회 정몽규가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정몽규가 3년임을 한 거에 대해서도 그까지 몰랐죠. 잘 물론 이제 정몽규 네. 회장이 그 이전에 부산
이제 대우로열스를 이제 아이파크로 하면서 부산 구단주 축구 팬들은 어느 정도는 알죠. 네. 이제 정몽규 회장의 행보가 네. 부산을 맡은 다음에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프로축구 협회 일들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축구 팬들에게 호응을 받은 편은 아닌데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는 최근 일입니다. 최근 2년이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9년까지는 내가 뭐 어떻게 하든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없었고 그냥 국가대표팀이 A매치 하면 항상 매진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잘 그냥 나갔죠. 네. 잘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하고 감독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결국은 이런 국회 현안까지 질의까지 간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상황 인식이 안 안 된 돼 있는 거고 거죠. 네. 문제 인식을 못한 네, 거. 문제의식 자체가 이제 네. 이게 왜 문제냐 약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들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니까 조금씩 상황이나 톤이나 입장은 다르지만 이제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가 아니 도대체 왜 문제냐 이게 왜 여기까지 와야 되는 일인가 그러면서 진짜 그 머니볼 보셨나요 의원님? 그거는 사실은 상대 강유정 의원이 영화평론가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강유정 의원이 영화평론가인데 혹시 영화 머니볼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진짜 와 무슨 저런 생뚱맞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머니볼이 야구 영화지 않습니까? 이게 오클랜드를 배경으로 한 이렇게 저예산을 가지고 데이터 야구를 해서 싼 값에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키워내고 뭐 그런 얘기인데 이제 본인이 약간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를 어필하려고 했던 건지 뭐 약간 너무 상황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약간 다른 애티튜드이긴 했습니다만 전혀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축구협회 너네들이 이렇게 나 삼고 초려하고 처음에 안 한다는 사람 이렇게 욕 먹어가면서 홍명보 감독 인생 중에 이렇게 욕 먹은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맞아요.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고 실력으로 검증이 되고 네. 물론 이제 10년 전에 월드컵 앞두고 땅 보러 다니고 그리고 또 월드컵 좀 약간 실패하면서 욕을 먹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네. 그리고 또 울산에서 어찌됐든 2연패를 하고 리그 그러면서 사실 뭐 명장 소리도 들었던 감독인데 내가 안 하겠, 처음에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너네들이 나 이렇게 막 밤에 찾아오고 그래서 너밖에 없다. 살려달라. 구해달라. 그러면서 안처럼 그럼 내가 하겠다 했는데 대우도 얼마나 잘해줬어요. 잘해줬죠. 네. 와 저는 이번에 공개된 액수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러게요. 뭐 외국 감독 웬만한 좋은 외국 감독 수준이에요. 네, 연봉이. 네, 연봉이 20억이 넘는 걸로 알려졌는데 수당 같은 거 하면 25억 되는 네. 거.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이전에 한국 감독들 연봉 수준이 한 5억 정도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정도로 대우를 해줬고 했는데 니들이 이렇게 해서 나를 안 쳤으면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온 욕을 지금 자기가 다 먹고 있으니 좀 그러니까 물론 그런 표현은 안 했지만 이게 좀 나타나는 거였어. 나는 내가 왜 이런 욕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진짜 너무 당당했죠. 한국 축구 구하려고 설득을 하길래 한국 축구 구하려고 나선 사람인데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난 억울해. 네. 그 하이라이트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저는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두 손으로 마이크를 딱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입장할 때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한 손을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머리가 길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손 딱 넣고 멋있게 당당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죄인은 아니니까요. 뭐 깡이 대단하다 했는데 대답을 할 때는 어쨌든 이제 겸손하게 마이크를 두 손으로 잡고 얘기했지만 표현은 확실하게 나는 잘못이 없다. 네.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사실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 때부터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감독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언론의 생리도 아는 사람인데 전 느낀 게 이 사람 멘탈은 확실히 좀 세구나. 그런 걸 좀 느꼈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본인이 한 말이 있잖아요. 울산 팬들하고 또 그 공식 석상에서도 나는 울산 안 떠난다. 축구 국가대표팀 안 맡는다고 한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 사이에 이제 상황이 확 바뀐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사과는 했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한국 축구 구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래 내가 한 번 더 헌신하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는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봤으니까 월드컵도 나가봤고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그 자리가 힘든 줄 알고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한국 축구를 제발 좀 구해달라라는 그 설득에 못 이겨서 내 안에 사명감이 다시 올라오게 그럴 줄 몰랐는데 사명감이 올라왔고 내 인생 축구 인생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감독직을 수락했다라고 했거든요. 저는 여기서 홍명보 감독도 완전히 다른 세상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구나. 뭐 박문성 위원이 그 말 했잖아요. 네. 세상에 20억 받으면서 봉사하는 게 그거는 저는 진짜 동의해요. 네. 다른 박문성 위원 발언에는 뭐 100% 동의 안 하는 것도 많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진짜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가 봉사란 말 했고 저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네. 25억 받은 사람 봉사를 한다는 말이 그게 말은 안 되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생각 접근 자체가 완전히 좀 포인트가 다른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나는 거죠, 이 지금? 정도 대우 받아도 돼. 이런 네. 충분히 나는 이럴 사람이야. 네. 이런 마음이 있는 뭐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네. 어찌됐든 좀 국민 여론하고는 좀 그럼 떨어지죠. 네. 네. 지금 안 그래도 선임 절차가 공정했느니 마느니 그리고 사실 발표된 그나마 조금 제출해서 발표된 자료도 보니까 감독 그 자격 평가도 상당히 좀 편파적인. 네. 그러니까 본인이 전무이사로 있을 때 만든 프로토콜대로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네. 뭐 아무리 이임생이 와서 사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만들었던 그렇죠. 프로토콜을 안 지킨 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대단한 감독이고 한국 축구를 지금 살릴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절차는 공정하게 네.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이제 이런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솔직히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스포츠 단체 협회가 감독을 선임하고 하는데 정말 어느 정도는 페이버가 들어가고 또 그 안에서의 선호도가 작용을 하지. 이걸 어떻게 무슨 공직 뽑듯이 이렇게 완벽하게 공정하게 공평하게 모든 절차에 따라서 뽑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준을 납득은 할 만한 수준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됐는데도 그 문제의식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이임생 이사 같은 경우에도 참 심각했는데요. 왜 이렇게 웁니까? 갱년기신가? 정말. 그리고 너무나 그 금방 탄로날 거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죠. 네. 그 밤에 야밤에 혼자 찾아가서 홍명보 만났다고 했는데 최영일 부회장이 인터뷰했어요. 자기 같이 갔다고. 그렇죠. 네. 아, 참 그런 게 말 네. 한마디 한마디를 그 파장을 생각을 하면서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울면서 이렇게 호소하고 자기의 억울함을 표현하면 그게 묻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현안 질의를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은 진실되구나. 자기 스스로에게 굉장히 진실되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확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동떨어진 얘기를 하는 게 그냥 정몽규 회장도 자기한테는 너무 진실된 거예요. 지금 그게 그냥 자기가 진실인 거죠. 홍명보 감독도 자기는 한국 축구를 정말 싫었는데 한국 축구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큰맘 먹고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임생 이사 같은 경우에도 욕은 내가 먹겠다. 사퇴 내가 하겠다. 정말 한국 축구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밤새 홍명보 감독을 설득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는 본인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걸 그냥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진짜 씁쓸하고요. 네. 사실 그 정몽규 회장 이 11년 동안 성과가 없었던 거는 아니거든요. 네. 파울루 벤투 전 월드컵 감독 성공해가지고 해가지고 16강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경기 그 빌드업이라는 확실한 네. 이 트렌드를 또 세웠고 네. 그리고 이강인이 주축이 돼서 20세 그 월드컵 준우승했잖아요. 네. 얼마나 대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23세 대표팀이 아시안컵도 우승한 것도 네. 김학봉 감독이었죠. 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 성과까지 지금 이번에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이런 감독 선임 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분명히 한국 축구 역사의 성과로 기록될 만한 것들도 다 묻힐 판이에요. 그러게요. 그게 좀 안타까워. 안타깝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의 팬들인 거죠. 지금 사실 다음 달에 국감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다음 달에 사실은 까다로운 팀들
네, 요르단, 이라크를 만나지 않습니까? 최종 예선. 아니, 뭐 이제 축구 대표팀이 이런 어수선한 상황에서 정상적인 그런, 우리 첫 경기 봤잖아요. 네, 그 정상적인 경기력이 안 나오는 걸 봤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기력, 그리고 홍명보 분명히 감독의 선수들한테는 영향을 미치죠. 동료가 그럼요. 될 수밖에 없고요. 우선은 홍명보 감독도 영향이 갈 텐데, 그렇죠. 크게 영향이 갈 텐데요. 그렇죠? 뭐 그날 현안질의에서 사임할 생각이 있냐니까 아주 단호하게 네. 사임 안 한다고 네, 했거든요. 이런 문제로 사임할 생각은 없다라고 네. 선을 그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월드컵 예선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또 홍명보 아웃시키는 것도 이게 맞냐는 거는 좀, 않죠. 네. 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네. 좀 고민을 할 필요는 네. 있어요. 여론은 무조건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치지만 글쎄요. 저는 정몽규 씨가 어찌됐든 이번에 워낙 조금 자기도 뜨끔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연님 뭐 장관까지 나서서 뭐 승인 안 해주겠다고 별일입니다, 하는데 진짜. 네. 과연 사연님 뭐 법적으로는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여기에서 예, 추천을 하면은 뭐 4연임 5연임까지도 가능할 수는 있게 됐지만 네. 글쎄요 그 정도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너무 과하게 흔들고 있는 것도 일부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는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번에 좀 문체위를 보면서 야 네. 이건 좀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네. 사실 축구협회에서 그동안 아무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축구협회에도 노조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노조 성명이 나왔죠. 그 네. 노조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반대한다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네. 그 내부 사정을 잘 알고 같이 생활했던 노조원들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네. 4연임을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이 아닌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는 네.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의 이 상황이 어쨌든 간에 뭐 결론적으로는 정몽규 체제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다. 네. 라는 게 좀 이제 공통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몽규 회장이 이것까지 무시하고 4연임 하기는 쉽지는 그거는 않은 좀 상황이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죠. 네. 하여튼 정몽규 회장 시대가 마무리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게 좀, 느낀 것 같고, 이제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네, 스포츠가 정치하는 곳은 아니니까. 근데 스포츠. 참 이게 네. 축구협회가 전임 그 정몽준 네네. 1990년대부터 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현대가에서, 네. 그럼 현대가가 지금 30년을 넘게 네. 축구협회를 회장을 독식을 하는 건데 이것도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스포츠에서 대기업 후원이라는 건 어느 정도 또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하죠. 예를 들면 현대가에서 뭐 스포츠, 뭐 양궁협회라든지, 네, 현대가에서도 또 다른 스포츠 단체들도 많이 이제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하면야. 뭐, 누가 끌어내리라고 하겠어요. 네. 자, 아무튼 좀 이게 뭐 보시면서도, 네, 글쎄요, 어떻게 보셨는지 뭐 속 답답하다 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저는 아까 박문선 의원 얘기도 했는데 참고인으로 참석하셨는데 요즘에 오히려 축구협회 논란 때문에 박문선 해설위원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유튜브가 엄청, 개인 유튜브가 네, 엄청 근데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참석한 축구협회 사람들의 정말, 상황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불통의 모습이 가장 속 터지긴 했지만, 보면서 좀 여기서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지 싶었던 국회의원의 질이라든지 또 박문선 의원도 저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지적 정도만 해주셔도 되지 않았을까. 후폭풍 감당 되시겠어요? 저는 조금 약간 네. 이게 좀 너무 그런 투머치다? 투머치. 네. 네, 투머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이 좀 이제 정상적인 수준으로 좀 정리는 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경기력으로 우선은 좀, 네, 정리가 돼서 경기력을 일단 좀 급한 보여줬어요. 게 이제 당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월드컵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축구협회에서 나는 그거는 정말 분노가 됐었거든요. 네.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리 흔들면 FIFA가 우리 못 나가게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네. 겁박이고 어디서 이딴 말을 합니까? 네. 협회에서. 네. 이거는 진짜 우리가 지탄해야 될 것 같아요. 스포츠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생각이라면은 뭐, 네, 또
월드컵 본선 한번 못 나간다고 해서 뭐 맞아요. 인생이 예, 뭐 예. 그렇게 뭐 지구가 멸망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협회 사람이 있다는 거에 좀 경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요. 네. 자, 야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야구 아까 가을은 야구의 시즌이다 네. 했는데 우선 메이저리그 야구 포스시즌 얘기하기 전에 좀 안타까운 소식. 지금 오클랜드 산하 트리플 A에서 뛰고 있는 박효준 선수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 되어서 아, 네. 여권 반납 명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1심에서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를 이제 했습니다. 그것이 또 안 돼가지고 2심이 현재 진행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한국으로 들어가서 군복무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도전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박효준 선수. 사실 박효준 선수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안타깝죠? 게 네. 아니 트리플 A에서 이렇게 잘했는데 네. 다른 팀도 아니고 어떻게 오클랜드가 이렇게 기회를 안 주는지 네. 우선은 실력적인 면에서 마이너리그에서 보여줄 건 다 보여준 선수인데 메이저리그 기회를 맞지 못하고 있는 것. 그거 좀 우선 안타깝고 첫째. 안타깝고요. 네. 두 번째 이 병역 문제가 걸리면서 메이저리그 꿈 아직은 20대 후반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유망주 소리도 못 들어요. 그러게요. 네. 20대 완전 29거 꽉 네. 찼어요. 그러니까요. 이 박효준 선수가 야탑고 3학년 때 네. 메이저리그 갔거든요. 네. 그때 뉴욕 양키스하고 계약하면서 네.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이 선수가 야탑고 김하성의 1년 후배예요. 네. 그리고 2학년 때 김하성이 유격수를 못했어요. 사실은 김하성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던 선수였습니다. 네, 진짜 네. 대단한 선수였는데 참 너무 안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나 그러니까요. 너무 진짜 안 아쉬운데 풀린다. 네. 사실 다른 우리 메이저리그 진출했던 선수들은 뭐 아시안 게임이든지 올림픽이든지 여러 가지를 경로를 통해서 병역을 합법적으로 네. 면제를 받고 네. 이렇게 해서 뭐 추신 선수 그랬고 네. 류현진도 그랬고 근데 이 선수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는데 그때마다 대표팀에 못 펴고 그렇죠. 뭐 네. 소속팀 뭐 이런 사정이나 그땐 또 마이너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소속팀에서 뭐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가. 그렇죠. 그래서 참 이번 일이 너무 안타까운데 물론 박효준 선수 입장에서는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게 아니다. 네. 이렇게 항변을 하지만 어찌됐든 현행 법에서는 지금 1심은 그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꿈꾸는 선수들이 꽤 있잖아요. 네. 한번 좀 심사숙고해서 지금 성공한 케이스는 사실상 추신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간 네. 선수 중에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메이저. 그래서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 병역을 해결을 하고 가는 게 인정도 받고. 네. 네. 이정우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아시안 게임 이런 데서 다 병역 면제 받고 당당하게 또 FA 통해 가지고 또 워낙 큰 돈을 받고 샌프란시스코 네. 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찾아서 간다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문제, 네. 대한민국의 이 현실적인 문제, 병역의 이거를 이번처럼 박효준 선수가 어떻게 보면 큰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어린 선수들이 병역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돼? 실력도 네. 있고 언젠가 그냥 해결되겠지. 되겠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확실한 방향.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기의 꿈을 찾는 거는 응원을 하지만 이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해도 그래도 20대 한 초반 중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안 그러면 진짜 박효준 선수 얼마나 지금 야, 한참 뛸 참 나이인데. 재능이 좋은 네. 선수인 건 맞는데 지금 정말 한참 이제 만기해야 될 그럼요. 나이인데 네. 지금 여권 반납 명령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 꿈을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영주권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물론 네. 배지환 선수 네. 배지환 선수는 여기 우리 교포분하고 네.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사실 근데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안타까워요. 박효준 선수 보면은 네. 뭐 인성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네, 그래서 평가를 사실은 받고. 기자들 사이에서는 네, 그렇죠. 굉장히 인성이 좋은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상당히 좀 안타까워서 좀 그렇다고 뭐 병역을 면제 줘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그럴 수는 거잖아요. 없죠.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이 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참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자, 이제 이번 주말로 해서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마무리가 네. 됩니다. 네. 뭐 오타니 많게는 3게임 팀별로 이렇게 그렇죠. 남았죠. 네. 오타니 선수는 이제 60까지는 아니고 55, 55는 가능할 것 같은데. 도루가 이제 56개인가요? 그리고 홈런이 53개인데. 이게 홈런이 치고 싶다고 쳐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참, 다저스가 막판에 지금 샌디에고 파드레스 기세가 너무 좋아서 네. 맞대결 3연전에서 밀렸으면은 네. 장담 못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지구 우승을. 지구 우승. 뭐 그렇죠. 네. 포스트시즌은 결정이 났지만 근데 어제 맞대결에서 이기면서 남은 경기 상관없이 지구 우승. 네. 야, 12년 동안 10번 넘게 지구 우승, 디비전 시리즈 우승. 네. 그래서 지구 우승팀이 다 결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뉴욕 양키스, 클리브랜드 동부에서? 가디언스, 휴스턴 애스트로스가 지구 우승 확정 지었고요. 그 아메리칸 리그 서부 지구에서 텍사스 레인저스 뭐 작년 챔피언이 탈락한 것도 재밌습니다. 뭐 우습습니다만 시애틀 메리너스가 또 탈락을 했더라고요. 참 시애틀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네. 좀 안타깝긴 해요. 네. 내셔널리그에서는 LA 다저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밀워키 브루어스가 지구 우승 확정 지구 지은 우승. 가운데 지금 와일드 카드도 사실상 거의 정해졌어요. 아메리칸 리그는 볼티모어 오리올스가 확정했고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캔사스시티 로열스가 거의 뭐 확정인 상황입니다. 거의죠. 거의. 그렇죠. 네. 예, 예. 내셔널리그가 조금 변수가 있는데 내셔널리그는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김하성 선수가 좀 없는 게 아쉬운데, 네, 샌디에고 파드레스가 이제 와일드카드 진출을 확정 지은 가운데, 뉴욕 매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네, 요거는 세인루이스는 사실상 좀 어렵죠. 네, 시카고나 세인루이스는 네. 좀 어렵고,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지금 뉴욕 매츠가 87승 70패, 애리조나가 88승 71패, 애틀란타 브레이브스가 86승 71패니까 애틀란타가 아직까지 신라 같은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시즌 전 많은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은 이 내셔널리그에서는 다저스보다 오히려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를 그렇죠. 애틀란타하고 필라델피아 네. 두 팀이 경쟁할 거라고 봤는데 뭐 필라델피아는 뭐 예상대로 갔지만 근데 애틀란타가 조금 의외이긴 한데 그래 의외죠. 네, 지금 다저스는 뭐 플레이오프 어쨌든 탈락이니까요. 네. 네. 지구 우승을 했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와일드카드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현재 만약에 애틀란타가 실패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메리칸 리그는 디트로이트와 휴스턴이 그리고 캔사스시티와 볼티모어가 먼저 와일드카드 맞붙고 그다음에 이제 클리브랜드와 뉴욕이 기다리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내셔널 리그는 애리조나하고 밀워키가 맞붙고 그다음에 뉴욕 매츠하고 샌디에고가 맞붙고 그다음에 내셔널 리그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필라델피아가 LA 다저스가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뭐 각 리그 우승은 이번에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가 있습니다. 했죠. 네, 근데 뭐 리그 1위는 네. 팬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꿈의 상상인데 뉴욕 양키스랑 LA 다저스 월드 시리즈 파이널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가능성을 충분하죠. 충분하긴 네. 한데 뭐 각 리그 1위 팀이고 저는 네. 다저스는 파이널 못 갈 것 같아요. 네. 필라델피아한테 안 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필라델피아가 요즘에 가을 야구 특히 그 힘이 대단하죠. 네. 필라델피아가 이길 것 같고요. 네. 양키스도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양키스를 좀 저지할 만한 팀이 어디가 있을까요? 클리브랜드도 만만치 않긴 하죠. 네. 휴스턴, 저는 휴스턴은 올해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고기를 먹어본 사람들이 안다고. 하긴 휴스턴이 디트로이트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디트로이트 할 만하죠. 그러니까 대진을 보고 말씀. 아까 휴스턴이 디트로이트 만나고 올라가면 사실 클리브랜드 만나거든요. 네. 뉴욕보다는 또 클리브랜드가 또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제 감이에요. 야, 필라델피아와 휴스턴이 월드시리즈 만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LA 다저스, 뉴욕 양키스 맞대결보다는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순리대로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 맞대결. 그게 왜 순리예요? 그건 아니죠. 물론 이제 1위니까. 1위니까. 오케이. 네. 각각 1위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무국의 간절한 바람. 근데요. 메이저리그가 그렇게 리그 1위 팀이 맞붙은 게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작년에도 텍사스 레인저스도 와일드카드였죠. 네.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도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로 파이널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드디어 또 메이저리그 가을 야구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둘이
내기 해가지고 제가 거의 이기지 거의 않았나요? 이겼죠. 네. 제가 이제 안 좋은 확률을 항상 택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더 낮은 확률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이번에는 사실은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를 제외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맞아요. 이번에 압도하는 팀은 팀이 없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생각보다 약점을 드러냈던 시즌들이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볼티모어도 굉장히 잘할 줄 알았는데 시즌 중반에 조금 좀 그렇죠. 안 좋은 모습이 있었고, 내셔널리그는 좀 약간 의외의 상황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애틀란타가 부진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의외의 가장 큰 상황이에요. 의외이긴 네, 하죠. 그래서 네. 사실 압도적인 팀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이번 가을 야구는 더 치열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또 스포츠 톡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최현정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